경남에도 많은 비가 내리면서 크고 작은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마창대교 인근에서 토사가 쏟아져 통제됐고 창원천 등 도내 130여 곳의 출입이 금지됐습니다. 장마철을 맞아 마늘 농가의 한숨도 커지고 있습니다. 가격 폭락, 생산량 감소에 이어 수확기 침수 피해 마늘의 무름 현상이 확산할까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비에 축대 붕괴나 산사태를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많은 비가 집중되고 또 며칠 동안 계속해서 비가 내리면 그만큼 지반이 약해져 붕괴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소재 파악이 되지 않은 창원의 출생 미등록아동이 15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창원시는 15명의 보호자와 아동 소재가 파악되지 않아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경남뉴스입니다. 14일 오전부터 경남 지역에 많은 비가 내리면서 곳곳에 크고 작은 피해들이 발생했습니다. 이날 오전 8시 20분쯤 창원시 마산하포구 마창대교에서 가포교차로를 향하는 진입로 구간에 토사가 유출되면서 한때 도로가 통제됐습니다. 또 지하가 침수되거나 나무가 쓰러지는 등 이날 오후 4시 기준 경남에서는 모두 26건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소방당국은 밝혔습니다. 이번 호우로 통제도 잇따랐습니다. 경남도는 경남 지역 둔치 주차장 12곳과 강변 117곳을 통제했으며 의령군 부림면의 도로 한 곳은 침수 우려로 지난 11일부터 통행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거제 지역 2개 학교가 학사 일정을 조정했습니다. 경남도 교육청은 거제 중앙중학교가 오전 8시 40분에서 9시로 수월중학교가 오전 8시 30분에서 9시 55분으로 등교 시간을 늦췄다고 밝혔습니다. 다행히 이번 비로 학교 시설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올해 마늘 가격이 너무 떨어져 농가 피해가 크다는 소식 들어보셨을 겁니다. 여기에 생산량도 줄어 피해는 더 커지고 있는데 이어지는 장마도 고심을 키우고 있습니다. 마늘이 벌어지고 조각조각 떨어지는 현상으로 상품성이 떨어진 것도 모자라 물러지기까지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생산비와 인건비도 못 건지는 건 물론 이상기후와도 싸워야 하는 농민들의 한숨을 멈추게 할 대책은 없는 것일까요? 권정숙 기자의 보도입니다. 합천에서 생산된 마늘이 한자리에 모이는 공판장. 품질 좋기로 이름난 합천 마늘이지만 경매의 분위기는 무겁기만 합니다. 지난해보다 가격이 무려 40% 정도나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작년에 키로에 4,500원에서 한 5,000원 선 나오는데 올해는 키로에 3,200원에서 3,500원 선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재배 면적은 늘었는데 생산량이 줄다 보니까 들어온 물량도 작고 가격도 작년에 비해서 적기 때문에 생산비와 인건비도 나오지 않는 가격도 문제지만 상품성이 떨어져 생산량이 준 것도 농가에 타격을 더하고 있습니다. 바닥에 툭 던졌는데도 금세 조각나버리는 마늘. 껍질도 얇아 통마늘 대부분이 벌어지고 쉽게 떨어집니다. 원인은 지난해 5월 말 이상기후로 쏟아진 폭우입니다. 수확을 앞둔 마늘이 물에 잠기며 생긴 현상인데 수분을 많이 머금으면서 물러지는 피해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습한 장마에 무름 증상이 다른 마늘로 쉽게 번지다 보니 농가는 비상입니다. 50년 마늘 농사만 지은 베테랑 농민도 고개를 내젓습니다. 줄줄이 다 깨지쁘제 시커먼 이래가고 뭐 올해는 경비도 일군 싸기 딴에 뭐 배 이래다가 보거든. 배다가 상품성 업체 가격 제대로 못 받지. 이런 분기는 뭐 저는 사실요 일하기도 싫어요 사실. 지난해 물가를 잡겠다며 관세를 7배나 낮춰 마늘을 수입한 정부. 대책도 없는데 피해도 모자라 장마와 수입 마늘과도 싸워야 하는 현실에 농민들의 한숨은 장대비처럼 굵어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정숙입니다. 지난해 집중호우 당시 서울 등 지역의 침수 피해를 키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것이 빗물바지 막힘입니다. 특히 장마철에는 빗물이 잘 빠질 수 있도록 평소에 관리하는 것이 중요한데 도심 속 빗물바지 상태는 어떨까요? 보도에 안수민 기자입니다. 도심의 한 빗물바지입니다. 물이 빠지는 구멍 사이사이로 행인들이 아무렇게 버린 담배꽁초가 들어찼습니다. 입구를 아예 덮개로 막은 곳도 허다합니다.
냄새가 난다, 또 해충이 들끓는다는 등의 이유로 빗물이 빠져야 할 구멍을 막아둔 겁니다. 또 다른 빗물바지 안을 봤더니 꽁초는 물론 각종 생활 쓰레기도 쌓여 있습니다. 국립재난안전연구원에서 빗물바지가 막혔을 때 도시 침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실험해봤습니다. 빗물바지 내부에 모래만 쌓여 있을 때는 물이 원활하게 흘러나갑니다. 하지만 쓰레기가 함께 섞인 경우 금세 배수로가 막히고 물이 역류합니다. 빗물바지에 덮개가 있는 경우는 어떨까? 시간당 50mm의 집중호우가 내릴 때 10분이 채 되지 않아 물이 19cm 높이까지 차오르고 도로 전체가 침수됩니다. 시간당 100mm 이상 비가 내리면 도로 전체가 잠기는데 5분도 걸리지 않습니다. 덮개가 없을 때보다 침수 시간이 빨라진 건 물론 침수 면적도 최대 3배 이상 넓어졌습니다. 담배꽁초나 쓰레기가 빗물바지에 들어가면 도로가 침수되는 직접적인 원인이 됩니다. 또한 빗물바지 덮개는 도로 침수를 2배 이상 증가시키고 10분 이내 침수를 유발하실 수 있으니 사용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빗물바지 막힘, 집중호우가 쏟아지면 순식간에 도로를 물바다로 만들 수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안수민입니다. 집중호우가 내리면 축대 붕괴나 산사태를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많은 비가 집중되고 또 며칠 동안 계속해서 비가 내리면 그만큼 지반이 약해져 붕괴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산사태는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산울림 같은 전조 증상이 확인되면 즉각 대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박근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갑작스럽게 쏟아져 내린 흙과 바위가 택시를 집어삼켰습니다. 도로 옆 급경사지에서 산사태가 나면서 도로를 지나던 택시를 덮쳤습니다. 엄청나게 우등탕탕 있죠. 차가 저 상태에서 떨어지니까 막 지붕으로 막 날라오고 막 옆으로 오고 온 게 그냥 우당탕탕한 게 그냥 정신을 째 나와버렸죠. 장맛비로 지반이 약해지면서 순식간에 경사면이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자칫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최근 강원도 정선에서도 짧은 기간에 많은 비가 내리면서 급경사지가 무너지는가 하면 대구 군위에서는 산사태로 암석과 토사가 고속도로에 쏟아져 도로가 며칠 동안 통제됐습니다. 이처럼 산사태는 순식간에 경사면이 무너져 내리기 때문에 장마철이나 태풍 등으로 집중호우가 내릴 경우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만약 평소와 다르게 급경사면에서 많은 양의 물이 샘솟거나 돌과 토사가 반복적으로 떨어지는 경우, 바람이 많이 불지 않는데 경사면 나무가 심하게 흔들리거나 기울어진 경우에는 산사태를 의심해야 합니다. 굉음을 동반한 산울림이 들린다면 붕괴가 임박했다고 보고 즉각 대피해야 합니다. 급경사지 붕괴 위험은 경사면의 파괴 확률에 따라 관심, 주의, 경계, 심각 등 4단계로 나뉘는데 여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강수량입니다. 1시간 최대 강우량과 2일 누적 강우량 기준이 위험도의 가장 높은 신뢰도를 보이고 있으며 전국 행정구역 단위별로 이에 대한 기준이 다르므로 행정기관의 대피 명령이 떨어지거나 붕괴가 임박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험지역에서 신속히 벗어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산사태가 일어나지 않았다고 해서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이미 집안 자체가 물을 머금어 무거워져 있고 연약해진 상태여서 비가 더 내릴 경우 더욱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재난 문제를 받게 되면 산사태 우려 지역 접근을 피하고 인근 주민들은 유사시 즉각 대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근수입니다. 태어난 기록은 있는데 출생 신고를 하지 않은 미등록 아동, 일명 유령영아 문제가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낳고 있습니다. 네, 감사원 감사 결과 지난 8년간 미등록 아동이 2,200여 명에 달한다고 하죠. 의료기관의 출생 통보를 의무화하는 가족관계 등록법 개정안이 지난달 국회를 통과했는데요. 해법이 될 수 있을까요? 정승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가족관계 등록법 개정안이 지난달 30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른바 출생통보제라 불리는 해당 법안은 그동안 부모 등 친족에게만 있던 출생신고 의무를 지자체로 확대했습니다. 법안에 따르면 의료기관은 아동 출생 정보를 14일 이내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하고 해당 자료는 다시 관할 지자체에 통보됩니다. 지자체에선 출산 후 한 달 안에 부모가 출생신고를 제대로 했는지 확인해야 하는데 출생신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부모에게 신고를 독촉하거나 미신고 시에는 지자체장이 직권으로 출생신고를 하도록 했습니다. 최근 미등록 영아 사례나 학대, 유기 사건들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출생신고를 의무화해 안전장치를 마련한 겁니다.
출생 등고가 되지 않고 그 과정에 유기가 되거나 또 살해까지 되는 그런 불행한 사태를 막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법적으로 잘 등록이 되고 나서 시민으로서 성장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저출산인 상황에서도 꼭 필요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각지대는 존재합니다. 병원 밖에서 태어난 아이들에 대한 관리 감독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출산을 알리기 꺼려하는 임산부들이 병원이 아닌 곳에서 아이를 낳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산모가 익명으로 낳은 아동을 국가가 보호하는 일명 보호출산제 도입 주장도 나오는데 찬반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 낳기 전에 관심을 어떻게 가질지에 대한 고민도 없이 지금 익명 선택지를 내밀게 된다 그러면 더 익명 선택지를 가기가 쉽다는 거죠. 빨리 이 임신 출산 종합 지원 체계를 만드는 게 더 급한 일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번에 통과된 출생통보제는 개정법 공포 후 1년 뒤 시행됩니다. 앞으로 법 시행까지 1년 정도의 시간이 남은 가운데 아이들은 물론 산모까지 아우를 수 있는 제도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승환입니다. 소재 파악이 되지 않는 창원의 출생 미등록 아동이 15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창원시는 지난 7일까지 임시 신생아 번호가 남아있는 2015년부터 2022년 사이 출생아동 36명을 전수조사해 거주지를 옮겨 조사권이 없는 1명을 제외한 35명의 소재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20명은 소재가 확인됐지만 나머지 15명은 보호자와 아동 소재가 파악이 되지 않아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창원시는 이번 일을 계기로 전담 협의체 구성 등 출생 미등록 아동 보호 대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남해 동부 앞바다에 풍랑주의보와 경상권 해안 강풍주의보가 발효되면서 통영해양경찰서가 연안사고 위험 예보제에 관심을 발령했습니다. 이번 발령은 14일 오전 10시부터 기상특보 해제 시까지 이어집니다. 통영해경은 항포구와 방파제, 갯바위 등 위험구역을 중심으로 순찰을 강화하고 원거리 조업선의 입항을 유도하며 안전정보를 제공합니다. 위험 예보제는 관심과 주의보, 경고 단계로 나뉘며 관심은 과거 특정 시기 안전사고가 집중 반복적으로 발생해 사전에 대비가 필요한 경우 발령합니다. 홍남표 창원시장은 14일 사파지구 도시개발사업 건설 현장에서 집중호우 대비 안전점검에 나섰습니다. 홍 시장은 하천과 경사면 등 공사장 내 위험 지역을 직접 점검하고 배수로 정비와 사면 붕괴 방지 등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창원시는 집중호우 피해를 막기 위해 재난 취약지 사전 점검과 하천 산책로 통제, 24시간 재난상황실 운영 등에 나서고 있습니다. 주식회사 공감 올해 콘텐츠의 2023 마이미 게임잼이 14일 김해 경남 콘텐츠 기업지원센터에서 열렸습니다. 마이미 게임잼은 경남 청년들이 게임 개발 행사에 참여해 게임 산업 인재 발굴에 함께하고 지역 대표 행사로 자리 잡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번 행사는 고등학생과 대학생, 일반인이 참가 대상이며 14일과 15일 이틀간 열립니다. 통영 출신 개그맨 허경환 씨가 14일 통영시 고향사랑 기부제 홍보대사로 위촉됐습니다. 허 씨는 앞으로 통영시가 진행하는 각종 행사와 홍보물 제작에 적극 참여하고 전국의 통영의 고향사랑 기부제를 알리는 데 앞장설 예정입니다. 허경환 씨는 이날 위촉식에서 고향사랑 기부금 500만 원과 인재육성기금 2천만 원을 기부해 고향사랑을 실천했습니다. 창원시는 14일 2년 연속 청렴도 1등급 달성을 위한 반부패 청렴실천 다짐식을 열었습니다. 이날 다짐식에는 홍남표 시장과 간부 공무원 등 200여 명이 참석해 청렴 실천 메시지를 담은 미니 현수막을 들고 구호를 외치며 투명한 공직문화 조성을 다짐했습니다. 이와 함께 김정현 청렴 리더십 연구소 대표의 청렴 교육도 진행됐습니다. 일본 원전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지난달 27일 도민에게 수산물 방사능 검사 과정을 보여주는 행사를 연 경남도가 2차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참관 행사는 만 18세 이상 도민이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으며 참가단은 20일까지 선착순으로 모집합니다.
이어서 날씨 전해드립니다.